당신을 몰랐던 스타들의 특별한 이야기, 프리한 스타! 네, 오늘도 눈이 번쩍 귀가 쫑긋 흥미로운 연예가 소식 전해주실 기자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2023년 해피 뉴 이어 일 외친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녹화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너무 빠른 네. 것 같아요. 자, 이맘때가 되면은 올 한 해 어땠는지 슬슬 되돌아볼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네, 베테랑 연예부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2023년 대한민국 연예계 연말 결산 특집. 올해 한 해 동안 연예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오늘 방송을 보고 난 후에는 이게 다 올해 일어난 일이야?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건데 좋은 일도 많았지만 정말 그에 못지않게 스타들의 사건, 사고가 많았거든요. 그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얘기들만 오늘 뽑아서 알짜배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SNS에 입장문 올리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예계 한 뉴스 7위부터 만나보시죠.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의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지난 4월 임창정 씨가 대규모 주가 조작 세력에 연루됐다는 소식이 보도됐는데요. 그때 그 실장님이 아니었다면 이에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각종 의혹들이 이어지며 결국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네, 주가 조작 의혹이 계속되면서 임창정 씨는 물론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던 아내인 서하얀 씨까지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했잖아요. 지금은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져 있는 게 있나요?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임창정 씨가 뭐 혐의가 확인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연루설이 있다는 거. 이 임창정 씨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가 임창정 씨가 어떤 걸그룹 미미로즈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연기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9월에 돌연 컴백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미미로즈가 컴백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임창정 씨가 제작을 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미미로즈 친구들을 생각하면 조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그것도 들어요. 별개의 일인데 말이죠. 네. 2023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예계 뉴스 6위는 대한민국 아이돌 문화의 산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논란입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SM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한중 융합. 수십 년간 이수만 프로듀서 중심의 경영 체제를 이루었던 SM 엔터테인먼트. 그러나 SM과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지난 2월 자신의 지분 일부를 경쟁사에게 매각하겠다는 이수만 씨와 이에 반대하는 현 경영진들의 분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결국 카카오와 함께 새 시대를 연 SM 엔터테인먼트. 2023년 K-팝 시장에 최고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아마도 이 사건은요, 엔터계를 이 시장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난 10월 금감원에서 이 카카오 창업자 전 의장을 이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이유는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공개 매수를 했는데 그걸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카카오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라고 금감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SM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카카오의 핵심 경영진 한 명이 이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SM의 전현직 경영진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사실 SM의 진짜 미래는 저는 최근에 라이즈라는 그 그룹이 나왔잖아요. 이 친구들이 잘 돼야 이 수만 체제를 벗어나서도 SM이 잘 해내는구나를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가수들이 좀 활동을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제일 또 피해자가 가수들이 아니기를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예. 네. 2023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예계 뉴스 5위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의 음원 노예 계약 파문입니다. 데뷔 때부터 동고동락한 소속사에게 18년 동안 음원 수익을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폭로한 건데요.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 내 나머지 이제 분위기를 죽이는 거야. 내가 진짜야. 소속사 대표의 각종 갑질과 배임, 횡령 의혹까지 제기됐던 상황. 선보일 무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홀로서기와 결혼으로 인생 2막을 연 이승기 씨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승기 씨한테 2023년은 정말 잊지 못할 해일 거란 생각이 드는 게 이다인 씨랑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이었는데 결혼도 했고 그리고 내년 2월에 아빠가 된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어요. 예. 네, 정말 이승기 씨에게 올해는 잊지 못할 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다인 씨의 어머니이자 이 배우이신 이 견미리 씨의 남편이요. 과거에 다단계 사기 연루 의혹이 있었었거든요. 사실 이승기 씨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쩐지 이상하게 이승기 씨에게 조금 안 좋은 여론이 생겼다는 건 조금 유감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승기 씨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예계 뉴스 4위는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난 스타들의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현미. 지난 4월 4일 향년 85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원로 가수 고현미 씨. 황망한 비보에 많은 후배들이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아스트로의 멤버 고문빈 씨입니다. 좀 저한테 좀 고백할 게 있었다면 좀 힘들었었어요.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사실 팬콘 때부터 조금 티를 냈던 것 같아요. 지난 4월 19일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튿날인 4월 20일엔 개그맨 고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망 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인은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 우리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된 스타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10월 16일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소속사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소속사인 어트랙트로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4명 전원이 아니라 키나 1명만 지금 복귀를 한 거잖아요? 키나가 돌아오기 전에도 나머지 멤버 3명을 설득시키려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본인이 판단할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게 있었던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가 했는데 나머지 3명은 이걸 거부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전홍준 대표랑도 통화를 자주 하고 이 건은 오래 취재를 해왔는데 전 대표는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 멤버들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멤버들은 잘못이 없다. 옆에서 이거를 외부 세력이 계속 그들을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였고 나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오해가 풀릴 것이다 했는데 이 사태가 불거져 멤버들은 단 한 번도 전홍준 대표한테 연락을 하거나 혹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결국은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돌아온 키나에게 전모를 들었겠죠. 일단 뭐 멤버 중 1명이 소속사로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앞으로도 사실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앞으로 피프티피프티의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키나를 중심으로 해서 피프티피프티는 새롭게 재편을 합니다. 그래서 피프티피프티로 그대로 활동을 하고요.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소가 진행 중이었고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맞다라고 선뜻 손을 들어주긴 힘들어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일로 인해서 피프티라는 이 아까운 그룹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글로벌 팬들 역시 이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네, 정말 근절되어야 되지만 계속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건, 바로 스타들의 마약 스캔들입니다. 최근 배우 유아인 씨를 시작으로요, 이선균 씨 그리고 지드래곤 씨까지 이 마약 관련 수사를 받아서 정말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소식은 올해 초에 프리한스타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게 현재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유아인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말씀드리면요. 대마, 향정, 대마 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총 8개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한 매체를 통해서 이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월 21일 미국의 한 수영장에서 유아인 씨가 일행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이 모습을 한 유튜버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튜버 A씨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마를 권했다는 내용이 이 공소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검찰은 대마 투약 외에 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혐의까지 추가하기로 결정했던 거죠. 자, 그러던 가운데 지난 10월이었죠.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참 믿기 힘든 소식이었어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처음에만 해도요, 이게 2001년 데뷔한 톱 배우 L씨라고 표기가 맞아요.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 기사를 봤는데, 단독 기사를 봤는데, 누군지 다 알 수 있게끔 이거 외에도 어떤 데뷔작, 맞아. 그리고 이력들을 맞아요. 몇 가지 썼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 소속사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L씨는 이선균 씨가 맞다라고 했어요. 또 소속사 입장에 따르면 이 마약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서 이거를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건이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죠. 이선균 씨에게 이렇게 공갈 협박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이 A씨, 바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명 연예인들하고 친분을 쌓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선균 씨는 올해 초부터 이 유흥업소 실장의 서울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한 이 유흥업소 실장이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마약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 같이 나오는 그 단어들이 유흥업소 실장, 자택, 뭐 협박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충격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선균 씨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좀 컸던 것이,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데뷔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사건 사고가 한 번도 없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아내 전혜진 씨도 유명한 배우시고 두 분이 뭐 CF도 같이 하시고 워낙 또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이었는데, 이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26세 여성이거든요. 근데 또 이분과 집에서, 이 실장의 집에서 같이 함께 투약을 했다라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너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은데, 이선균 씨가 지금 의혹 대상인 것은, 투약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은 대마이고요. 그리고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고 닷새 만인 지난 10월 28일 처음으로 경찰 소환에 응했는데,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딱 봐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게 보이죠. 초췌한 얼굴에 저렇게 양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적인 걸 떠나서 현재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1차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국가수에서 이어진 정밀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간이 시약 검사는 일주일 전후에 했을 때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후에 한 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이선균 씨의 모발이 8에서 10cm 정도 됐다고 하는데 통상 한 달에 1cm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이야기인즉 최소 10개월 이내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외에 지금 다리털 검사가 또 진행 중이거든요. 왜냐면은 다리털은 다른 데에 비해서 빨리 자라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깎지도 않죠. 그러니까 마약을 했으면 이게 장기간 축적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걸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장 처음 보도됐었던 이 유흥업소 실장 협박 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는 이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의 핵심 키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검찰이요, 10월 21일에 이 A씨를 마약류 관리에 대한 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선균 씨에게 그 현금 3억 원을 받았다. 이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인정을 한 셈이죠.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이선균 씨를 2차 소환 조사했습니다. 마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이 이선균 씨 변호사는 이게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유흥업소 그 여성에게 속아서 무언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마약을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뜻은 아니다.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이 알려지고 이선균 씨 아내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제일 사실 걱정되는 건 아이들과 그렇죠, 가족들. 우리 전혜진 씨 너무 걱정이 되는데 괜찮으신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근황을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사실 전혜진 씨가 최근에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더욱더 받는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우선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유학 중이었고 둘째 아들도 급히 또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형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이게 이선균 씨 개인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일로 비화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쫓는 거는 조금은 삼갈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일이 불거지면서 또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선균 씨가 그냥 뭐 영화며 드라마며 또 맞아요. 예능이며 예능까지. 정말 활발한 활동을 했고요. 또 차기작이 또 기다리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에 대한 후폭풍이 정말 엄청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두 편 영화의 촬영을 마친 상태예요. 두 편의 제작 비용만 이미 거의 300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개봉 일정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생각해 볼 건 이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데 누군가는 투자를 했고 제작을 했고 함께 출연한 배우들도 있죠. 그들은 M1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 사람이 출연한 거는 공개하면 안 되로 갔을 경우에는 너무 무수한 피해자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스타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바로 빅뱅 출신 지드래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는 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지드래곤 씨의 이 마약 투약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12년 전인데요. 2011년 5월에 지드래곤 씨가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어요. 당시 모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초범이고 검출된 양이 소량이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드래곤 씨는 이번 혐의에 대해서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절대 마약 투약 혐의 사실이 없다라면서 강력한 또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아직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사건들이니까요.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